독일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라인메탈 전 부사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세계 최강이라고요? 70년간 믿어온 신화입니다. 베를린 국방 세미나실에서 6시간 동안 벌어진 충격적인 고백. 200억 유로를 쏟아붓고도 밀려난 독일. 20조 원으로 유럽을 장악한 한국. 폴란드가 독일을 거부했습니다. 나토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창원의 공장에서 벌어진 일에 유럽 전역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전쟁 패전국이었던 나라가 이제 유럽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베를린 국방산업연구소 12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이 겨울 햇살에 빛나는 오후 2시. 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8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독일 국방부 현직 관료들, 라인메탈과 크라우스마파이 임원들, 베를린 국방대학 교수까지. 독일 방산업계의 핵심 인사들이 U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인리히 슈미트입니다. 3년 전까지 독일 연방국방부 조달청 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이 연구소의 수석 연구위원으로 있죠. 35년간 독일 방위산업 정책을 총괄해 온 사람이에요. 회의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빨간 표지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세미나의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폴란드 쇼크, 독일 방산의 미래. 난방이 들어와 있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맨 상석에 앉은 베르너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인메탈 전 회장 출신의 71세 원로였죠. 슈미트 박사, 오늘 무슨 말을 들려줄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마치 후배의 발표를 관대하게 들어주는 선배 같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파이 차트가 떠올랐어요. 2022년 폴란드 방산 계약 현황. 숫자들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한국 20조 원, 미국 3조 원, 독일 0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독일 방산은 이미 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위 보고서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레오파르트는 70년간 나토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판터, 아브람스와 함께 서방 3대 전차. 2세대부터 지금까지 독일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화면을 한번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베르너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밀러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방산협력국의 43세 현직 국장이었죠. 제가 퇴임할 때 인수인계를 받은 후배이기도 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계약 하나 가지고 너무 과장 아닙니까? 유럽 방산 시장 전체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압도적인데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향후 10년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지금은 폴란드 20조 원입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15조 원 예정, 핀란드 12조 원 검토 중, 노르웨이 8조 원 협상 중. 밀러 국장이 피식 웃었어요. 예정이잖아요. 확정도 아니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위성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창원, 현대로템 공장. 낙동강이 흐르는 공단 지대의 거대한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그중 하나를 빨간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공장이 지금 유럽 방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베르너 회장이 안경을 고쳤어요. 창원, 거기 조선소 있는 곳 아닌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기술을 지원했던 그 도시입니다.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내 기억이 맞군. 그래서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창원 공장의 상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K 흑표 전차 생산 라인 3개 동시 가동, 월 생산량 50대, 연간 생산 능력 600대, 납기 준수율 98%, 2022년 계약, 2023년 1차 인도 완료. 숫자들이 스크린에서 빛났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뜸을 들였어요. 30년간 미국 에밀도 독일 레오파르트도 러시아 T90도 못한 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은 라인메탈의 프리드리 전무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58세의 지상무기 사업부 책임자였죠. 그의 표정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지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간 믿어온 것이 있습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독일 무기가 세계 최강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다. 더 많은 고개가 끄덕였어요.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다. 베르너 회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동의한다는 표시였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 믿음이 틀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70년간 우리를 지탱해 온 그 확신이 환상이었습니다. 밀러 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슈미트 박사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너 회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어요. 71년을 살아온 원로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슈미트 박사.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렸어요. 자네가 35년 국방부에서 일한 거 내가 모르나? 하지만 오늘은 좀 너무 나간 것 같군. 회장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탱크 샀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독일 방산이 졌다고? 그건 좀 과장이야. 그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동의하는 눈빛들이 돌아왔습니다. 레오파르트인은 누가 만들었나? 우리 아닌가? 전 세계 18개국이 쓰고 있어. 아직 우리 손에 달린 게 얼마나 많은데 몇몇이 박수를 치려다 멈췄어요. 하겐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를린 국방대학 기계공학과의 64세 원로학자였죠. 슈미트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대 전차 기술의 기초는 어느 나라가 만들었죠? 그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입니다. 2차 대전 때 판터와 티거부터죠. 그렇습니다. 하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초 기술 없이 양산만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건 그냥 공장 노동이에요. 진정한 기술력은 원천 설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몇몇이 동의하며 웅성거렸어요. 밀러 국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 뭘 했습니까? 서방 기술 가져다가 조립한 것뿐이잖아요. K 전차에 독일 엔진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입니까? 그가 비웃듯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원래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우리한테 배웠고 철강도 우리가 도왔고 조선도 우리 기술 아니었나.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맞아. 1970년대에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포항제철도 우리 기술이고 현대중공업도 우리가 지원했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베르너 회장이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어요. 1960년대였지. 그때 박정희가 산업화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술자 보냈었어. 지멘스에서도 가고 티센크루프에서도 갔지.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박사, 자네 아버지도 그때 기술 지원단 아니었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국 산업의 뿌리는 우리야. 그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밀러 국장이 맞장구 쳤어요. 방산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초 기술은 독일이 만들고 엔진도 우리 거 쓰고 한국이 한 건 그냥 조립이에요. 조립.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라우스 마파이의 로베르트 상무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3년 안에 따라잡습니다. 예산만 배정해 주면 돼요. 기초 기술력은 우리가 훨씬 위니까. 라인메탈의 클라우스 부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 기술력의 절반도 못 따라와요. 회의실이 점점 달아올랐어요. 국방부의 슈테판 차관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계약 하나 가지고 독일 방산 전체가 졌다. 그건 논리 비약이에요. 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심했어요. 디 벨트 신문의 요나스 기자가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혹시 이 발표 어디서 의뢰받으신 건 아니죠? 한국 정부라든가. 그 말에 몇몇이 픽픽 웃었어요. 설마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한국 로비스트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5년 경력 조달청 국장 출신. 이 업계에서 제 이름 석자면 어디서든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실에서 저는 이단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베르너 회장이 시계를 흘끗 봤습니다. 슈미트 박사,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전부인가? 독일이 졌다. 그의 목소리에 지루함이 묻어났어요.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는 이해해. 하지만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 오늘은. 저는 빠르게 말했어요. 회장님, 아직 본론도 시작 안 했습니다. 그가 멈칫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다시 켰습니다. 왜 독일이 졌는지, 왜 한국이 이겼는지 그 이유를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밀러 국장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료주의 탓이라든가. 핑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예산도 아니고 관료주의도 아닙니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70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오만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어요. 오만. 갑자기 무슨 정신론이야? 슈미트 박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퇴임하고 너무 한가하셨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폴란드 전차 사업 입찰 10년간 준비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A7 유럽 최신형. 스펙도 최고, 경험도 최고, 신뢰도 최고. 잠시 멈췄어요. 입찰 결과는요? 탈락입니다. 숫자들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회사가 이겼습니다. 계약 규모 20조 원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왜 우리는 지고 저들은 이겼을까요? 밀러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야 가격 덤핑이겠죠. 싸게 팔아치운 거 아닙니까? 기술이 아니라 가격으로 이긴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토 표준 가격 검증 받았습니다. 덤핑 아니에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오히려 성능 대비 가격은 우리보다 합리적이었어요. 밀러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럼 왜 한국만 이겼을까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8개월간 조사했습니다. 바르샤바 현지도 다녀왔고 관련 자료를 수백 권 분석했어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베르너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70년간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바로 우리를 망친 원인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연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전차 사업 타임라인. 2019년 폴란드 국방부 요구사항 발표. 전차 1000대, 자주포 600문, 차세대 전력 구축. 2020년 독일 레오파르트 EA7 제안, 미국 에미레이 제안, 한국 K 제안. 2021년 각국 기술 실사, 시험 평가. 2022년 7월 한국 선정 발표. 여기까지가 표면적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연표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다른 곳에서 났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납기 비교표. 독일 제안 2024년 시작, 2032년 완료, 총 8년. 미국 제안 2025년 시작, 2034년 완료, 총 9년. 한국 제안 2023년 시작, 2026년 완료, 총 3년.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급했는지 아십니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들에게 8년, 9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밀러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납기만 빨라서 이긴 거잖아요. 기술이 아니라 속도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속도로 이겼어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창원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직접 창원에 갔습니다. 베르너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자네가 직접, 네, 인맥을 총동원해서 공장 방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를 떠올렸어요. 인천공항에서 창원까지 비행기로 1시간, 다시 차로 1시간. 한국 풍경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러 간 겁니다. 몇몇이 픽 웃었어요. 3년 만에 600대 납품이라니. 우리도 못한 걸 한국이 한다고?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공장 내부 사진을 띄웠습니다. 노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K 전차 생산 라인이 3개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고 각 라인마다 실시간 모니터가 진행 상황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1호 라인 차체 용접 완료, 2호 라인 포탑 조립 중, 3호 라인 최종 검수 단계. 이건 시제품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완벽하게 자동화된 양산 라인이었습니다. 24시간 풀가동, 3교대 근무, 매주 12대씩 전차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프리드리 전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슈미트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주당 12대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 라인메탈 공장이 주당 4대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생산 일지도 받고 품질 검사 데이터도 확인했어요. 프리드리 전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전차 생산에서 그런 속도는. 밀러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프리드리 전무님, 저쪽 말을 그냥 믿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토 표준화기구의 검증 보고서입니다. 화면을 켜서 보여줬어요. 작년 가을, 나토 검증단이 직접 창원에 와서 생산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3주간 정밀 감사한 결과예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함. 주당 생산량 12대, 품질 합격률 99.1%, 납기 준수율 98%. 이는 현존하는 어떤 방산업체보다 우수한 성과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겐 교수가 안경을 고치며 물었습니다. 나토가 직접 검증했다고요? 네. 그뿐 아닙니다. 저는 다른 문서를 띄웠어요. 폴란드 국방부도 자체 검증단을 보냈습니다. 결론은 같았어요.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비웃음이 줄어들고 의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르너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한국이 잘했으니 우리도 배우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저는 8개월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한국이 성공한 이유, 그게 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지난 40년간 우리가 한국에 추월당한 모든 분야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밀러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뭐, 또 정신론입니까? 독일인의 정신이 나빠서 졌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정신이 달랐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왼쪽, 1968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 흙먼지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오른쪽, 2023년 창원 현대로템 공장. 첨단 장비로 무장한 기술자들. 55년 시간 차가 있는 2장의 사진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창원 공장에서 같은 것을 봤습니다. 베르너 회장이 물었어요. 뭘 봤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눈빛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55년 전 맨손으로 공장을 짓던 사람들의 눈빛과 지금 첨단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절박함.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그게 느껴졌어요. 밀러 국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눈빛 가지고 기술이 됩니까? 슈미트 박사님, 너무 감상적이신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눈빛만으론 안 되죠.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입니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50년 기록이에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1975년 수출액 0달러, 1985년 수출액 1억 달러, 1995년 수출액 10억 달러, 2005년 수출액 30억 달러, 2015년 수출액 37억 달러, 2022년 수출액 173억 달러, 2024년 수출액 목표 200억 달러.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50년간 매년 성장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리들이 전무가 조용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독일 방산 수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다른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1975년 100억 달러로 세계 1위, 1985년 120억 달러, 1995년 80억 달러, 2005년 60억 달러, 2015년 50억 달러, 2024년 45억 달러. 두 그래프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한국 50년간 0에서 200억으로, 독일 50년간 100억에서 45억으로. 50년 전엔 비교 대상도 안 됐던 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정신의 차이입니다. 밀러 국장이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물론 숫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더 중요한 건 성장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어요. 한국 방산은 매년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음 해에 다시 도전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한번 실패하면 그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리스크를 피하고 안전한 시장만 찾았어요. 베르너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비교했어요. 50년간 한국은 80개국에 도전했고 독일은 30개국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률은 30%였지만 독일은 70%였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이게 눈빛의 정체입니다. 절박함이 만들어낸 도전,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게 80번의 도전을 가능하게 했고 마침내 세계 시장을 열었어요. 프리들이 전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폴란드 계약이 20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가 메모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규모를 어떻게 소화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창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어요. 창 밖에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세미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후 4시, 회의실 창 밖으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창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화살표가 뻗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헬싱키, 오슬로, 리야드, 앙카라. 화살표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이게 지난 2년간 창원으로 날아온 공식 방문단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첫 번째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폴란드, 2022년 7월. 새로운 문서가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현대로템과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숫자를 읽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 20조 원. 나토 회원국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예요. 로베르트 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20조 원이면 우리 돈으로 140억 유로가 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2차 계약이 협상 중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밀러 국장이 물었습니다. 2차 계약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란드는 만족했습니다.
1차 인도가 계획보다 2개월 빨랐거든요. 그래서 추가 주문을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묘해졌어요. 저는 다음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루마니아, 2023년 9월. 새로운 문서가 떠올랐어요.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 공동 생산을 원했어요. 숫자를 읽었습니다. 예상 계약 규모 15조 원. 우리 돈으로 105억 유로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15조? 루마니아가 그 정도를. 저는 계속했습니다. 핀란드도 같은 해 10월에 왔어요.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핀란드 국방군 참모총장이 직접 창원을 방문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요. 화면에 방문 사진이 떠올랐어요. 군복 입은 핀란드 장성들이 창원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유럽 언론에는 크게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루트를 통해 입수했어요. 베르너 회장이 안경을 고쳤습니다. 북유럽이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나? 북유럽만이 아닙니다. 저는 세 번째 화살표를 가리켰어요. 노르웨이, 2024년 3월.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노르웨이 국방조달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K9 자주포와 천궁방공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고 싶다고요. 숫자를 읽었어요. 예상 계약 규모 8조 원.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8조 원. 그게 얼마야? 국방대학의 마르틴 연구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유로로 약 56억입니다. 56억 유로.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노르웨이는 나토 창립 회원국입니다. 그들에게 방사는 생존의 문제예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가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밀러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네 번째 화살표를 가리켰어요.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6월. 회의실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방문 목적은 K 전차 기술 이전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참석자, 국방부 장관, 왕실 고문, 군 총사령관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안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공동 생산 공장 설립, 그리고 기술 이전. 베르너 회장이 물었어요. 기술 이전이라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기술을 원한 겁니다. 제발 가르쳐 달라고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산유국 사우디가 한국에 구걸을 한 겁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사우디 측 제안서의 일부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선명했어요. 공장 건설 비용 50억 달러 전액 사우디 부담, 기술 이전료 20억 달러, 30년 장기 계약. 프리드리 전무가 메모하던 손을 멈췄어요. 70억 달러를 제시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식적으로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세계 지도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유럽과 중동의 주요국들이 모두 창원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이 지도에 눈에 띄게 빠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독일을 가리켰습니다. 독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안도 안 했고 협력도 안 했고 연락조차 안 했어요. 베르너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한국이 뭘 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슈테판 차관보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접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늦지 않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어요. 터키, 2024년 9월. 문서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터키 국방산업청, 한국과 K 전차 공동생산협정 체결. 터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는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터키까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빠른 납기, 기술 이전 의지, 합리적 가격. 세 가지를 모두 제시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밀러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주면 돈으로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를 키우겠다고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확고한지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호주의 제안과 한국의 대응.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호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드리 전무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세계가 창원의 줄을 서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K 전차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K 전차의 성능이 나열됐습니다. 120mm 활강포, 자동 장전 장치로 분당 10발, 복합 장갑 RHA 환산 1000mm 이상, 1500마력 엔진, 최고 속도 시속 70km, 능동 방호 시스템 장착. 이 무기 하나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시나리오별로 설명했어요. 러시아 위협, K는 T-90을 압도합니다. 장거리 교전에서 우위를 점해요. 중국 위협, 99식 전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산악 지형에서도 운용 가능해요. 중동 분쟁, 극한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섭씨 50도에서 테스트 완료했어요. 북극 작전, 영하 40도에서도 시동이 걸립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주목하는 이유죠. 회의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말했어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K는 레오파르트2보다 30% 저렴하면서 성능은 대등하거나 우수합니다. 에미레이보다는 40% 저렴해요. 베르너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줄을 서는 건가? 네. K를 확보한 나라가 지역 군사 균형을 주도합니다. 저는 핵심을 짚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게 납기가 전제라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10년 후에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3년 안에 받을 수 있다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시간의 가치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폴란드는 3년 안에 방어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8년은 너무 길었어요. 한국의 3년이 답이었습니다. 밀러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납기만 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아니라 속도로 이긴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도가 기술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방산의 생산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공정도가 나타났어요. 그들은 지난 20년간 도요타 생산 방식을 방산에 적용했습니다. Just in time, just in time. 재고를 최소화하고 생산 속도를 최대화하는 거예요.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부품 조달 기간 평균 3개월에서 2주로 단축, 조립 라인 가동률 65%에서 92%로 향상, 불량률 5%에서 0.9%로 감소. 이걸 하나하나 다 최적화한 거예요. 프리들이 전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요타 방식을 방산에 적용했다고요? 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70년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바꿀 필요를 못 느꼈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였으니까. 베르너 회장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 자만이 우리를 망쳤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맞습니다. 저는 호주 사례 자료를 띄웠습니다. 2023년 11월, 호주 국방부가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과 함께 오세아니아, 지역 독점 생산권을 달라고요. 제안 금액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0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한국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검토 중입니다. 6개월째요. 밀러 국장이 놀랐습니다. 8조 원 계약을 거절하고 있다고요? 거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고 있어요. 저는 한국 측 답변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를 읽었습니다. 독점 생산권은 검토 가능하나 핵심 부품 공급은 한국이 유지한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으로만 진행한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돈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략적 가치를 따져요. 호주에 모든 걸 넘기면
향후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타나카 전무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치밀하군요. 베르너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라면 8조 원이면 바로 계약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을 받고 그들은 20년 후를 봤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잠깐 휴식하고 올까요? 10분만. 베르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쉬었다 하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는 사람, 화장실 가는 사람, 창가에서 담배 피우러 나가는 사람. 저는 창가에 혼자 서서 브란덴부르크 문을 바라봤어요. 석양에 물든 고전 건축물이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1791년에 세워진 베를린의 상징, 독일 통일의 아이콘. 그 문이 지금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의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진지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베르너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슈미트 박사. 회장님, 솔직히 말하겠네. 그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야. 밀러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하지만 아직.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 밀러 국장. 끝까지 들어보자.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슈미트 박사, 자네 아까 아버지 얘기를 꺼냈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그 얘기 좀 더 해주게. 1960년대에 한국에 갔었다고 했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한국산업화 지원단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래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한스 슈미트는 지멘스 기계공학연구소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965년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기술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독일 산업계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했죠. 아버지는 기계 설계 전문가로 그 지원단에 포함됐어요. 베르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네. 그때 우리 회사에서도 사람 보냈지. 저는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1년간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척해진 얼굴, 낡은 옷,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셨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을 저는 방문 틈으로 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르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뭐가 다른데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이야. 다시는 굶지 않겠다는 눈빛. 새벽 5시에 공장 가면 이미 저 사람들이 와 있어. 밤 11시에 떠나도 아직 남아있고. 기술은 우리가 가르쳐 주지만 저 정신은 못 가르쳐. 20년 안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야.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후로 40년간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저 사람들은 다르다. 프리드리 전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맞았지였어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2장의 사진을 다시 띄웠어요. 1968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 2023년 창원 현대로템 전차 공장, 55년 차이가 나는 2장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제가 창원 공장에 갔을 때 저는 같은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 눈빛이요. 저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공장 책임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독일 국방부 출신입니다라고 했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때 기술 도와주셨던 나라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들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도와드릴 차례네요. 베르너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밀러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55년 전 아버지가 본 그 눈빛이 뭐였는지. 절박함입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그리고 그 각오가 55년간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온 거예요. 저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국방 R&D 투자 추이입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1970년 GDP 대비 0.5%, 1980년 1.2%, 1990년 2.1%, 2000년 2.5%, 2010년 2.7%, 2024년 2.8%, 55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띄웠어요. 방산연구원 수. 1970년 50명, 1980년 500명, 1990년 3000명, 2000년 8000명, 2010년 15,000명, 2024년 25,000명. 50배 증가했어요. 특허 출원수. 1980년 10건, 1990년 100건, 2000년 500건, 2010년 2000건, 2024년 5000건.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어요. 이건 운이 아닙니다. 55년간 준비한 결과예요. 맨손에서 시작해서 쌓아온 기술력과 정신력이 K에서 폭발한 겁니다. 프리드리 전무가 메모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네, 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한국이 뭘 했겠어 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잘못 본 겁니다. 55년 동안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르틴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연구소에 들어온 지 15년 됐는데 그동안 한국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 한국이 뭘 하겠어라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안 본 거였네요. 보기 싫으니까. 젊은 세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밀러 국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이 잘났다. 우리가 졌다. 그래서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그의 얼굴이 불그스름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자책 대회하자고 우리 모은 겁니까? 우리가 틀렸다. 반성하자. 그게 답이에요? 거친 숨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밀러 국장. 네, 자책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직시하자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대응도 못해요. 밀러 국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아직 다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어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한국이 성공했는지. 진짜 이유요. 회의실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2개의 표를 띄웠습니다. 왼쪽, 독일 레오파르트 EA7 개발 과정. 오른쪽, 한국 K 흑표 개발 과정. 같은 기간 동안 양쪽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비교했습니다. 독일 쪽 표를 가리켰어요. 우리입니다. 2010년 개발 검토 회의 착수, 2011년 예비 타당성 조사, 2012년 본 타당성 조사, 2013년 예산 심해, 2014년 예산 확정, 2015년 개발팀 구성, 2016년 시제품 설계 착수, 2017년 시제품 제작, 2018년 1차 시험, 2020년 양산 시작, 2010년 검토 시작해서 2020년 양산했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한국 쪽 표를 가리켰습니다. 2010년 개발 결정, 2010년 시제품 설계 착수. 같은 2010년입니다. 한국은 결정하자마자 설계에 들어갔어요.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팀 구성하는 4년 동안.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어요. 독일 4년 준비 중. 한국 4년 시제품 3대 완성. 4년 후인 2014년 우리가 드디어 개발팀을 구성할 때 한국은 이미 양산 준비 중이었어요. 베르너 회장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거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그들은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 쓰는 동안 그들은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산받는 동안 그들은 시험하고 개선했습니다. 저는 핵심을 말했어요. 이게 속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결정권의 차이예요.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은 CEO가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그날 저녁에 회의하고 다음날 아침에 적용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이사회가 즉시 승인해요. 방향을 바꿔야 하면 일주일 안에 바뀝니다. 저는 독일 쪽을 가리켰어요. 우리는요, 설계 변경하려면 위원회 검토, 기술 심의, 예산 재조정. 한 달이 걸립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국방부 승인, 재무부 검토, 의회 통과. 6개월이 걸려요. 방향을 바꿔야 하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최종 결제. 1년이 걸립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어요. 한국이 10년 만에 K를 완성할 동안 우리는 레오파르트 EA 7개 선에만 10년을 썼습니다. 똑같은 10년인데 결과는 달랐어요. 이게 시스템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밀러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신중함과 체계가 속도를 죽인 거예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조급하다고, 성급하다고. 하지만 그 빨리빨리가 10년 만에 세계 최고 전차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들은 불완전한 실행으로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먼저 완벽에 도달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프리드리 전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네, 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가 메모장을 덮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시스템의 문제, 문화의 문제, 정신의 문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못 사요. 한국이 55년간 쌓아온 그 정신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세미나가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저녁 8시, 회의실 창밖으로 베를린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어요. 독일 레오파르트의 프로그램 현황, 2024년 기준. 투자액 150억 유로, 10년간. 참여 기관 25개. 연구원 수 3,000명. 논문 발표 800편. 특허 출원 450건. 여기까지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다음 줄을 가리켰어요. 수출 계약 2022년 이후 0건. 폴란드 입찰 탈락. 루마니아 협상 결렬. 핀란드 검토 중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0억 유로 투입하고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3,000명이 연구하고 논문 800편 썼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신규 수출 제로입니다. 논문은 많이 썼어요. 하지만 계약은 하나도 못 땄습니다. 프리드리 전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이즈 한국 K 흑표. 투자액 150억 유로 위스 30억 달러. 연구원 3,000명 위스 800명. 논문 800편 위스 50편. 특허 450건 위스 200건. 수출 실적 0건 위스 6건. 수출액 0유로 위스 140억 유로. 5배 예산으로 4배 인원으로 논문은 16배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기존 고객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한숨이 퍼졌어요. 밀러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초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잖아요. 논문 수만 봐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밀러 국장.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논문 800편 중에 실제 전차에 적용된 게 몇 편인지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12편입니다. 논문은 논문이고 전차는 전차예요. 우리는 논문 쓰는 법은 알지만 빨리 만드는 법은 몰랐던 겁니다. 밀러 국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논문 50편밖에 안 썼어요. 하지만 그 50편이 전부 K에 적용됐습니다. 논문 쓸 시간에 전차를 만든 거예요. 회의실이 무거웠어요. 그때 누군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디 벨트 신문의 요나스 기자였어요.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그가 중얼거렸어요. 베르너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요나스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줬어요. 지금 속보입니다. 독일 증시에서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인메탈 주가 3% 급락, 크라우스 마파이 2.5% 하락, 외국인 투자자 대거 매도. 회의실이 술렁했어요. 반면 한국 방산주는 그가 계속 읽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 급등, 현대로템 4% 상승, 기관 투자자 순매수 1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시작됐군요. 베르너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시작됐다는 건가? 저는 대답했어요. 세계 자본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는 조용했어요. 오늘부터는 가시화됩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어요. 저는 스크린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방산을 지배하는 나라가 21세기 안보를 지배합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군함.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이니까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하고 루마니아가 줄을 서고 사우디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터키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우리는요? 150억 유로 쓰고 논문만 800편 썼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공장을 돌리고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그들은 일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시행착오로 배웠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어요. 이게 55년의 차이입니다. 1968년 맨손으로 시작한 차이가 2024년 유럽 시장 장악으로 드러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밀러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이 흘렀습니다. 밀러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6시간 전 비웃던 그 눈이 지금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네. 저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박사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했겠어.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밀러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15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한국은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55년간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걸.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베르너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1세 원로의 움직임은 무거웠어요.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였어요. 오늘 슈미트 박사가 한 말 다 들었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베를린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보이나? 80년 전엔 저게 전부 폐허였어. 내가 어릴 때 직접 봤으니까. 그가 돌아섰습니다. 독일은 폐허에서 일어섰어. 전쟁에서 지구 나라가 불탔지만 다시 일어났지. 왜 가능했는지 아나?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절박했으니까. 굶어봤으니까.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일했어.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절박함을 잃어버렸어. 잘 살게 되니까 안주했고 성공하니까 교만해졌지. 우리가 최고다. 남들은 다 아래다. 이런 생각에 빠졌어.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슈미트 박사. 네, 회장님. 자네 아버지가 55년 전에 한 말 다시 한번 해주겠나?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이다. 20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거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말이야.
55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경고했어. 하지만 우리는 안 들었지.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결과가 뭔가? 조선, 한국에게 뺏겼어. 반도체 뺏겼어. 배터리 뺏겼어. 디스플레이 뺏겼어. 그리고 이제 방산까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도와줬다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와준 건 맞아. 55년 전에. 하지만 그 후 55년간 누가 더 열심히 했나? 답은 나와 있잖아. 회의실이 무거웠어요. 회장이 테이블 위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겠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슈미트 박사가 옳았어. 회의실의 안도와 충격이 뒤섞인 한숨이 흘렀습니다. 독일은 졌어. 폴란드에서만이 아니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55년간 지고 있었어. 몰랐을 뿐이지. 회장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돼.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뭔가? 프리드리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속도입니다. 결정하고 실행하는 속도. 마르틴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절박함입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밀러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맞아.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박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6시간 전 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18명 전원이 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아픈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졌다. 55년간 눈을 감았다. 교만했다. 듣기 싫은 말이었을 거예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직시하는 자만이 바꿀 수 있다고. 눈을 감으면 영원히 지지만 눈을 뜨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1968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 흙먼지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55년 전 한국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돈도 경험도. 하지만 그들에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그 각오가 자동차를 만들었고, 조선을 일으켰고, 반도체를 키웠고, 이제 방산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우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일어섰을 때 우리도 저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잃어버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다시 찾으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창원 공장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만드는 무기는 없다. 55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의 승리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눈을 뜬 18명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브란덴부르크 문의 조명이 보였습니다. 베르너 회장이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1번, 2번, 3번. 프리드리 전무가 따라쳤습니다. 마르틴 연구원이 따라쳤어요. 밀러 국장도 천천히 손을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5년 공직 생활. 누구도 듣지 않는 말을 해왔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은 다르다. 아버지가 55년 전에 했던 말을 저도 35년간 반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베르너 회장이 일어섰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박사, 수고했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서 올리겠네. 오늘 내용 그대로. 밀러 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그러면 그건 우리가 졌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직시해야지.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얘기 잊지 말게. 그리고 내일부터 달라지게.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그들은 일한다.
이 말 가슴에 새기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창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베를린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불빛이 떠올랐어요. 창원의 조용한 공장, 스문의 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용접 불꽃 속에서 전차를 만드는 사람들. 55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손끝이 이제 유럽을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말이 맞았지?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맞았어요. 55년 걸렸지만 이제 다들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어요. 어쩌면 서울로 가는 비행기일지도 모릅니다. 유럽이 줄을 서고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밀러 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미트 박사님. 그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밀러 국장. 네. 자네 세대가 바꿔야 해. 우리 세대는 너무 늦었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18명이 눈을 떴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시작은 시작이에요. 한국이 55년 전 맨손에서 시작했듯이 우리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베를린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어요. 저는 걸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민족이 이제 세계를 지킨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다. 그리고 그 정신은 잠시 멈췄어요. 55년간 꺼지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어요. 저 사람들 눈빛이 뭐였는지,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의 눈빛,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 그게 55년간 이어져서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부터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냥 걷고 싶었어요. 베를린의 불빛 아래를 55년간 놓쳤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내일을 꿈꾸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독일 관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다. 남들은 다 아래다. 도와줬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55년의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일했어요. 비웃음 속에서도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맨손에서 시작해서 자동차로, 조선으로, 반도체로, 그리고 방산으로 55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창원의 조용한 공장에서 오늘도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용접 불꽃 속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럽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사우디가 줄을 섭니다. 터키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 전차도, 자주포도, 전투기도 못 만드는 시대가 계획되고 있어요. 55년 전 맨손으로 시작한 손끝이 이제 세계의 안보를 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까지 독일 연방국방부 전 조달청 국장이 고백한 55년의 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세계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